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 제목은요, 부동산 대폭락 조정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고 기회를 잡는 사람, 하지만 영원히 반대편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4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올랐다, 이제는 하락해야 된다. 그래서 대구 시정도 보면 이제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랐죠. 계속적으로 2015년 16년도까지 조정을 받다가, 물론 그 전에 오르다가 15, 16년도에 조정 받다가 다시 2020년도 작년까지도 오르고 2021년도 올해는 계속적으로 좀 보합 상태죠. 계속 모든 것에는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이것이 어떤 상승론자, 하락론자, 시장론자, 중립적인 입장, 어떤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그래왔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폭락, 하락,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대구 시장이 하락했었던 2015년 가을부터 2016년도, 그때 대구 입주 물량이 조금 많아서 조정받았던 그 시절에 제가 카페 글을 검색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글을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대구 아파트 폭락 2015년도 10월 달입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조정받았던 때죠. 근데 글을 제가 보니까 이때도 폭락을 하신다고 주장하셨던 분이 있구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 대구 아파트 몇 년간을 폭등했으니까 이제는 몇 년간을 폭락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게 데이터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이고,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져야 돼, 이게 정의야. 앞으로 폭락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 인구도 감소하고 베이비 부머 은퇴도 쏟아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백조 백수가 널렸다는 얘기죠. 20대 취업 포기, 30대 결혼 포기, 40대는 사람들 부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한 채만 실소유로 가지고 있고 애들 교육 때문에 키우기도 힘든 상황. 5, 60대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가졌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힘들다. 근데 20, 30대 또는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산다고 능력 없는 30대가 뜨아 받아줄 세대가 없다 등등등등. 이 순간에도 구매력 있는 젊은 세대는 줄어가고 아파트는 계속 지어대고 은퇴자들은 쏟아지고 대한민국 경제 저성장 고착하는 필연이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일본을 따라간다 똘이 돼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글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글 잘 읽었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님 말씀대로 앞으로 부동산은 최소 20년간은 오르지 못합니다. 경제적 문제를 한번 휩쓸고 가면 베이비 부머 은퇴와 맞물려 생산 인구가 급격히 떨어져서 정말 힘든 건 출산율 저조, 세계 최저. 부동산은 이제부터 메리트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아파트의 역습이 이민 진행 중, 폭등한 아파트, 빈 아파트 텅텅텅. 근데 더 받으려 호가를 높이는 상황, 아파트 절대 사지 마세요. 2015년 당시입니다. 폭락에 한 표 던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웃기면서까지도 애잔한데, 추가적으로 땡땡땡 되어야 할 것들, 기름값도 반토막 나고 버스값도 반토막, 건설 인건비도 반토막, 모든 건설 관련 재화들이 덩달아 반토막, 아파트값도 덩달아 반토막, 우리 월급도 지금 받는 거에 반토막 나야겠지요 라고 돼 있죠. 현실성 있을까? 등등등. 참 이게 안쓰럽죠. 관련돼가지고 이런 사례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뒤로 대구 입주장 2016년도 말이 되면서 엄청나게 힘든 물량이 다 소화되고, 그 뒤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주구장창 오르고 이제 조금 보합 상태죠.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방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절대적인 영향이다. 근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대구 쪽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2만 후반 입주가 된다, 3만 원 넘게 입주가 된다. 각각 집계하는 이 기간마다 좀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죠. 2015년, 2016년도처럼 아마 대구가 조금은 조정을 올 것이다. 특히 구축 중심으로요. 근데 예전과 좀 달라진 상황이 있죠. 예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현재 또 그때보다는 전세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대구는 그때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또 규제 지역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풀릴지 말지. 대출도 상당히 규제되고,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사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팔려니까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못 팔고,
사는 사람은 어떨지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저 가격으로 나 도저히 못 사. 뭐 도저히 안 되겠어. 파는 사람도 세금 내고 버티고 사는 사람도 도저히 저 가격으로 나 못하겠다. 당연히 둘 사이의 갭이 크다 보니까 거래는 당연히 줄어들죠. 간간히 금매가 있으면 거래되는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가 정말 집을 사야 되겠다, 내 집만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5, 16년도 사례를 내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미분양, 신축도 조정되면 당연히 구축도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입주장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차 올랐듯이 그 입주 물량이 해소가 되면 2024, 2022년도 그때는 계속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내가 원하는 동네, 아파트 후보군을 몇 개 정하고 나서 내가 얼마까지 가라고 하면 나는 사야 되겠다. 매매 전세 물량을 확인하시고 가격도 확인하시고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엑셀 데이터를 하셔야 되겠죠. 2022년도, 2023년도 내가 언제까지 정확한 기간 안에는 내가 얼마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나는 분명히 산다. 대출 받아서 사든지 또는 전세 끼고 사든지 둘 중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우제 지내듯이 말이죠. 현실을 망각하고 지금 대구 집값은 미친 것이야. 대구 33평은 3억. 뭐 이래서 구축 3억, 신축 5억, 전세는 뭐 2억. 이것이 맞아. 이것이 뭐 확실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다 죽어야 돼. 이 본인만의 기준을 그냥 딱 세워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이유로 이건 뭐 불가능하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근데 아파트 가격만 떨어질 수 있을까? 근데 내 월급은 꾸준하게 또 올라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직거래 완한 월급 주면서 또 투덜투덜 이게 된다고 또 투덜투덜 되시죠. 뭐 두 번째로는 3억, 5억 이렇게 뭐 아파트 돼가지고도 가격이 떨어진다 살 수 있을까 과연? 절대로 못 산답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아까 보셨죠? 그 폭락 조정장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있어가지고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 사면 미친 짓이다. 오르면 미친 집값이라 그래서 못 사고 떨어지면 지금 왜 사? 그럼 미친 짓이야. 더 떨어질 건데 위로 가서도 못 사고 밑으로 가서도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5억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아파트를 똑같이 지어볼 생각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지, 땅도 있어야 되고 매수도 해야 되고 건설사 이렇게 뭐 해서 계약해야 되겠죠. 건축 설계, 시공, 인허가, 대출 관련돼서 자금도 은행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1군 브랜드 같은 내가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을까? 원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여러분들 5억이 아니고 50억 줘도 못할 확률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3억이면 딱이다. 뭐 5억도 과하다. 1억이면 충분하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의 개념이 안 돼.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등등등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과연 맞나? 한 번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1억이면 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 재산이 상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도 전 재산 1억인 분들, 아파트 가격 1억, 3억이면 딱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들 또한 적폐 세력의 투기꾼이고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답은 정해져 있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준과 원칙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서도 불안하고 사기 전에도 불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락론자 특히 폭락론자들이 이론에 심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응원하고 동조하고 마지막에는 가스라이팅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구가 어떻게 됐다. 금리가 어떻게 됐다.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경제가 뭐 어떻게 저쩌고 되고 물량이 어떻게 되고 지방은 소멸되고 지겹지 않습니까? 이런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들. 그렇게 공포심리 자극을 해서 그 추종자들이 응원 댓글 막 하죠. 근데 후원을 막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요? 돈은 도대체 누가 벌고 있습니까? 누가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누가 셀럽이 되고 있나요? 한 번쯤 돌아보자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자기는 영상을 보시는 그 영상을 보시고 막 댓글 달면서 폭락해야 돼. 난 그때 가서 살 거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최저점일 때 완전 바닥일 때 사면 그러면 정의롭고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다주택자 탐욕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집값이 폭락돼가지고 내가 그걸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라면 근데 시기를 잘못 사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파는 건데 적폐 세력도 아니고 그냥 실수요자 중에서 집값이 폭락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입니까? 그럼 이거 완전 소시오패스 그거 아닌가요? 남의 감정을 내가 모르는 그냥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 월급, 내 연봉
뭐 수입 대비해가지고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연끌해가지고 무리하게 뭐 이자 원금 갚아가면서 투자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발 내가 잘 모르면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이라도 한번 기울여보자. 폭락론자, 하락론자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이 과연 집거래를 해봤을까? 투자해봤을까? 전세 맞추기 해봤을까? 임장 한번 가봤을까? 한번 해보기라도 했을까?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과연 들은 게 맞나? 또는 반대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의 글, 책, 뭐 블로그, 유튜브 강의, 컨설팅을 이것을 듣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한 번쯤은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자산을 늘렸는가? 그 결과물들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 삶을. 누구 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달콤한 거짓 선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인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내가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더라도 쓰라리고 아프지만 현실 직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시는 사람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걸 깨닫느냐? 영원히 모르느냐의 싸움입니다. 자본주의 머니 게임이 시작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대한민국에 사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정, 하락, 폭락장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상승장에서도 미친 집값이야. 하락장에서도 미친 집값이야. 더 떨어질 건데 지금 사면 안 돼. 모든 것이 불만, 부정, 회의론인 이 양측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락, 폭락, 조정장에서도 기회를 잡고 돈을 버시는 분들 또는 이쪽 장에서도 안 되고 저쪽 장에서도 미쳤다 그러면서 영원히 그냥 도돌이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전에 대구 있었던 15, 16년도에 그때 당시에 폭락, 하락, 조정장에서 영원히 대구는 끝났다고 했던 그분들을 글도 댓글도 한번 가져보면서 예전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미래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자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